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어떠한 밑거름이 필요한가, 즉 사람을 살찌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은 이 빈익빈 또는 부익부 하는 이 빈부격차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나 재벌이 사는 삶의 형태나 아니면 우리 일반 서민이 사는 삶의 형태가 그리 다르지 않아요. 다 우리가 뜻인물 나오는 아파트에서 산다든가, 또는 마트에 가서 공산품으로 되어 있는 식품을 사온다든가, 또는 이 옷들도 다 만들어진 기성복을 사 입는다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평준화돼 있지요. 자, 그런데도 이제 차이가 나는 게 뭐냐 하면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이런 물질, 이런 거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벤츠를 타든 티코를 타든 우리가 기동량이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차이가 어디에서 나느냐 하면은 정신세계에서 이제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물질적 탐욕에나 파묻혀 사는 사람들이 물론 많이 있기는 하지만 정신세계에서는 그 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자기의 드높은 이상이나 꿈을 실현하고자 헌신하는 이들도 이제 상당히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상담자로서 저는 주로 이 현실에서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찌그러졌다는 표현이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이 뭔가 균형을 잡지 못해서 허둥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이네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하나같이 이 꼿꼿한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게 이제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럼 중심이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일종의 이제 균형 감각인데, 이런 균형 감각은 하루아침에 생겨지는 건 아니에요. 장시간에 걸쳐서 이게 이제 중심이 반듯하게 잡혀야 되는데, 왜 이게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 장시간이 필요하냐 하면은, 다른 동물들은 이렇게 양육 기간이 한 몇 개월이면 끝나는 것 같아요. 동물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빠른 애들은 불과 며칠 만에 지 혼자 돌아다니고, 또 강아지의 경우에는 한 두서너 달 키워주면은 분양이 되어서 또 살고 이러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은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양육 기간이 길어요. 즉 보호받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면은 찌그러지게 마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거에 프로이드는 사람은 최소한도 5, 6년은 키워줘야 사람 구실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날에는 5, 6년 갖고는 택도 없어요. 한 20살까지는 키워줘야 이 사람이 그렇대로 이제 나가서 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보호 기간이 굉장히 이 장기간에 걸쳐 있다 보니까 이 부모 역할이 이 사람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이 보호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하면은, 자녀가 이제 출생이 되면은 자기가 스스로 자립해서 살 때까지, 오늘날 20년을 이제 저는 잡는데, 그동안 이제 쭉 키워주면서 자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이제 충족, 또 적절한 좌절을 끊임없이 제공해서 자녀가 이 독립심을 키워가도록 해야 돼요. 여기에서 적절한 충족과 적절한 좌절이라는 말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이 적절한이라는 단어가
이게 참 곤란한 단어예요. 자,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찌그러지지 않고 그나마 반듯하게 살려면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다 채워져야 돼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적당히 채워져야지 너무 과도하게 채워졌을 경우에는 거기에 탐닉이 되어서 자립심을 키우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너무 과잉으로가 아니라 너무 부족하게가 아니라 적절한 정도의 충족, 그리고 또 그 자녀가 뭔가 조금 면역력도 기르고 자립심도 키울 수 있도록 적절하게 좌절도 이렇게 제시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자기 힘을 길러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부모가 적절한 충족과 적절한 좌절을 이제 줄라 치면은 끊임없이 이 애들의 상태를 살펴야 되거든요.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야 우리 애가 어디에서 이게 결핍이 되어 있는지 또는 어디에서 탐닉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뭐가 그렇게 바쁜지 뭐 이렇게 말하는 저도 바빠서 쩔쩔매지만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놔놓고서는 관심을 기울일 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불러 나가고 또는 직업 생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뭐 자기 성취를 위해서 나가고 또는 이 집안에만 있으면 도태된다고 해서 막 여기저기 경험을 쌓으러 또는 취미 생활을 하러 자꾸 바깥으로 나가다 보니까 자녀들은 어디로 뺑뺑 돌려지느냐 하면은 학원, 학교 이런 쪽으로만 뺑뺑 돌려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애들이 어떤 면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어떤 면에서 이 부족함이 있는지, 또 무슨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부모들이 놓쳐요. 그러니까 그냥 애들이 그 외롭게 또는 치우쳐서 그냥 그대로 이제 자라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한번 뭔가 이렇게 삐딱해지면요, 그거를 제자리로 돌려놓기가 아주 어려워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뚝이 한번 터지면은 그거를 메워도 물길이 한번 생겨진데 또다시 이 비가 오면 그쪽으로 터지고 그쪽으로 터지듯이 사람도 뭔가 한번 이렇게 탈선이 되면은 툭 하면 자꾸 같은 방향으로 같은 패턴으로 이 탈선을 보이곤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자녀들이 반듯하게 균형 감각을 갖고 중심을 갖고 살도록 하려면은 부모가 늘 뭐 이렇게 바쁜 거를 조금 제껴두고 이 대상에게 대해서 이렇게 살펴야 돼요. 그렇게 살피면은 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면 이 대상들마다 다 다른 자기 성향을 타고나더라고요. 모든 생명체가 똑같은 그 조건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애는 더 약하게, 어떤 애는 더 경쾌하게, 어떤 애는 조금 더 예민하게, 또 어떤 애는 좀 더 강인하게 이런 개인차들을 이제 갖고 태어나는데 이 좋은 부모는 애들을 이게 평준화시켜서 볼 게 아니라 얘는 이러이러한 장단이 있구나, 얘는 이러이러한 취약성이 있구나 이런 거를 잘 살펴서 그 애에게 필요한 적절한 이 케어를 이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잘 살피고자 하면은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면은 이 아이가 바깥에 나가서 어떠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떠어떠한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보이고, 더 나아가 이 아이가 원하는 게 뭐가 있구나, 어떠한 소질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대상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은 비로소 이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여지고, 그거에 아주 적절하게 대응할 때 그 사람은 속으로 살이 쪄서 이제 조금 더 이게 면역력을 갖추고 자기 중심도 잡고 외풍이 불어올 때 그거에 잘 대응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부모들을 만날 때 누구나, 부모는 누구나 다 자녀를 다 사랑한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관심을 갖는 거다. 이 관심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랑은 아무래도 색깔이 묻어나요. 애착이라는 색깔이 묻어나고 내 소유, 욕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끼어들기 쉬운데, 관심이라는 거는 조금 한 걸음 물러서서 그런 내 욕구나 색깔, 애착 뭐 이런 것들이 끼어들기 전에 면밀히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살피는 그러한 것이 저는 관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관심을 기울일 때 많은 것들이 보이고, 그렇게 되어야 이 우리가 이제 대상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런 관심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기울이는 것만이 아니라, 배우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또 이웃과 있을 때는 이웃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면은 그네들이 뭘 필요로 하는가, 그네들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이 보이고, 그런 것들이 보일 때 비로소 이게 적절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균형 감각을 갖고 잘 살아가도록 하는 데에는 애정보다도 더 중요한 게 관심을 갖고 관심을 기울이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